자,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뭐 드셨어요? 삼겹살에 예, 삼겹살에 육개장. 자, 이제 식사하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토요일 즐거운 날인데 즐겁게 공부 한번 하시자고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이제 남과 다른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해서 그 꿈과 목표를 이뤄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5가지 얘기했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얘기하다가 한참 옆으로 나갔어요. 자, 이거 제정된 연도하고요. 그다음에 제도가 시행됐던 연도는 죽었다 깨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999년도 그러니까 IMF 사태 97년도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빈민의 이 가난한 사람들, 빈곤의 기준이 바뀌어졌죠. 기존에는 어땠냐면 우리나라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일할 자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또 저학력의 시대였었거든요. 학력 수준이 높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 노무직에 일할 수 있는 경기가 너무나 또 좋았고, 그래서 생활보호법과 같은 법이 적용됐었던 거예요. 야, 너 일할 수 있는 조건들 이렇게 넉넉히 많은데 그 건강하면 일을 해라. 그 돈 벌어라. 자, 그래서 근로 능력의 유무를 받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있었었고 그 전에가 1944년 조선 구호령이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국기법 1999년에 만들어졌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출제돼요.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944년 제정된 조선 구호령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공공부조 관련법 두 번째가 의료급여법이에요. 무슨 법이 여러분? 의료급여법. 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7가지 급여가 있었다 그랬죠. 장해자, 교생, 주의, 그죠? 그래서 장해자, 교생, 주의가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얘네 둘만 별도의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거급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이 있어요. 자, 무슨 법이 여러분?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그러니까 앞에 생계급여법 이런 건 없어요. 그건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다루는 거고.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 뭐 해상급여법 이런 거 없고 딱 두 법만 별도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거급여법과 의료급여법이다. 근데 이 주거급여법에 이제 그 법의 집행 주체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만 하잖아요. 우리가 거리가 먼 거예요. 얘는 우리 시험에서 다루질 않아요. 뭐만 다루느냐? 공공부조 관련법으로 의료급여법만 다뤄요. 자, 의료급여법은 그럼 몇 년도 제정됐냐?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도 제정되고 나서 2000년부터 시행됐죠. 그 2000년 이듬해인 2001년에 이 의료급여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2001년에. 자, 의료급여는 말 그대로 이것을 공적 의료부조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료보험이 아니고 의료부조예요. 나 생활 능력이 없어서 보험료 낼 만한 형편 능력이 전혀 되질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만 아픈 데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데 대해서는 이걸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가 해주는 거예요. 자, 의료급여법의 역사를 하나만 좀 볼 텐데, 자,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됐다는 얘기 배웠어요. 사내이 굳고 짱 하면서, 그죠?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이 몇 년도 제정됐죠? 그렇죠. 의료보험법이 1963년도 군인연금법 제정되어지던 해 1963년도에 제정이 돼요. 뭐 이제 가외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군인연금이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있잖아요. 그 공무원연금에 군인연금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다가 63년도에 이 군인하고 공무원을 연금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 군인연금법이 63년도에. 뭐 그런 건 우리가 몰라도 되고, 일단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의료보험법이 1963년도 제정됐는데, 자, 근데 당시에 뭐냐면 의료보험법이 강제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뒤에 가셔서 이 왜 사회보험 제도들을 강제 가입, 국민한테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가에 대한 원리를 공부해 볼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당시에는 강제 가입이 아니었었어요. 63년도 제정될 당시에는. 제정될 당시에 강제 가입이 아니란 소리는 누가 강제 가입을 시키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의료보험 가입을 시키겠어요. 자기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돈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명무실을 했던 거예요. 자, 기억을 하긴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냐면 63년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졌다. 최초의 의료보장제도가 시작된 건 맞아요. 하지만 강제 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했었다. 됐죠? 그러다가 이것이 1977년이에요. 몇 년도요? 7이 2개 붙었습니다. 1977년도 이 쌍칠년도에 의료보험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00인 이상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가입을 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게 됐던 게 77년이에요. 77년. 이해되셨죠? 그 77년인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래, 그럼 77년에 이 강제가입을 통해서 의료보험이 이제 사회보험으로서 실효성을 갖게 된 건 좋은데, 그럼 이건 뭐예요? 보험료 낼 수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됐죠. 문제는 61년도 만들어졌던 이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영세민들, 그 사람들 의료보장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77년도에 의료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법 이름 재밌죠? 의료보호법. 다시 77년도 강제가입하고 이 보험료 낼 수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공적 의료 부조 제도의 시발점으로 뭐가? 의료보호법이 등장한 거예요. 77년도에. 다시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77년도 제정된 의료보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의료 부조 제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최초의 공적 의료, 즉 스스로 생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이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지자체가 낸 돈 가지고 이 사람들 의료비를 해결해 줬던 최초 제도가 바로 77년 의료보호제도였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걸 의료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2001년도에 뭘로 바뀌었다?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다. 의료급여법으로. 자, 의료급여와 관련돼서는 역사를 2개를 꼭 기억해놔야 돼. 77년도 의료보호법, 2001년도 의료급여법. 뭔 소리인지 알겠죠?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정리됐죠? 자, 3번째 우리 공공부조법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 말고 기초연금법입니다. 자,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여러분 다 기초연금 지금 받고 계시는 분이 우리 클래스는 없죠 지금. 예, 기초연금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얘도 대표적인 공공부조 관련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 급여를 받는 수권자가 되나요? 예, 첫 번째 조건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65세 이상이래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소득 인정액 말씀드렸죠. 그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을 했었을 때, 이때 요 70%, 자, 하위 몇 퍼센트? 이거 중요해요.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급여가 지급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주의가 반영되어진 제도라고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선별주의.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여를 제공하면 그게 보편주의고, 보편주의. 선별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급여를 제공하면 선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다 선별주의예요. 국기법의 수급자도 뭐 하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 중에서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노인 전체 다 주는 게 아니죠. 자, 정책론 시험에 잘 등장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공공부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5가지 공공부조 제도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얘도 그런 공공부조, 즉 선별주의가 반영된 제도란 말이에요. 전체 노인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하위 70%만 받는 거예요. 상위 30%는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 2가지 조건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진다. 이 기초연금이 언제, 이 기초연금의 뿌리를 먼저 봅시다. 얘가 원래 기초 노령연금이었었어요. 이름 재밌죠? 기초 노령연금. 기초 노령연금 무슨 연금이요? 이게 몇 년도 제정되냐면 2007년도에 제정돼요. 2007년도. 몇 년도요? 2007년도가 이게 뭐 했던 해냐면 이때가 노무현 씨 탄핵됐던, 탄핵 아시죠? 그 사건 터졌던 해 이때가. 이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 탄핵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급반전한 거야. 국민들의 이 정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당시에 정당이 열린우리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나라당, 이렇게 2당이 있었었는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그 다수당이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랬더니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한나라당 저 나쁜 놈들 우리 대통령을 내쫓았다 그래 막 난리가 나면서, 또 재밌는 게 바로 그 해에 총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선거를 몇 번 하나요? 크게 2번 하죠. 2번. 그게 이제 뭐 하냐면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어요. 총선 때 지방선거를 같이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3번 있는 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때 앞에서 배우셨던 자치단체장 선거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를 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총선이 뭐야? 국회의원 뽑는 게 총선이고 대통령 뽑는 게 대선이에요. 이해가 됐죠?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었다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다 열린우리당 찍어야 된다. 완전 난리가 났던 거야. 그때 분위기 기억하실 거야. 그렇죠?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신났었어요. 야, 우리 이제 이번에 완전히 압승을 한다. 의회의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갑자기 등장하셨던 분이 그게 박근혜 씨야. 박근혜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다녔죠. 그죠? 발이 아니 손목이 막 부르트고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났었어요. 기억들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야. 박근혜 씨의 별명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잔다르크, 뭐 구원투수 이런 표현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번에 전국을 다 휩쓸어 버리려고 했는데 총선 때 이 박근혜 씨가 나타나고서 막 이렇게 악수를 하고 다니니까 괜히 자리를 많이 뺏길 총선 때 많이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더 문제가 이 박근혜 씨하고 한나라당에서 당시 타겟으로 뒀던 게 이 노인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보수죠, 보수.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의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셨던 정동영 씨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이 아름다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 딱 던져요. 그죠? 항상 이 정치인들은 말실수가 하여튼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당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 노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런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막 대한노인회에서 정동영 추방하라, 안 그러면 열린우리당 너네 작살 내놓겠다, 막 이렇게 성명을 내놓고 막 난리가 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노인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어. 그래서 등장한 법이 기초노령연금법이에요.
노인들한테 뭐 주는 거죠? 현금을 주는 거예요. 현금을. 그 아주 우여곡절 끝에 200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7의 배수는 얼마죠? 그래서 2014년도에 2007년도 만들어졌던 게 딱 두 배인 2014년도에 기초연금법으로 변경이 돼요. 노령자 빠진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기초연금법이죠. 이해됐나요? 기초연금법. 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법이 긴급복지지원법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긴급복지지원법. 한 번만 더. 긴급복지지원법. 그래서 이게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공공부조법에 들어가요. 요새 긴급복지지원법 많이 각 지자체에서 활용을 해먹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 포항에 대지진 터졌었을 때 의정부 빌라 사건, 빌라에 불 나갖고서 막 난리 났었을 때 그 전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이 급여가 지급됐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긴급복지지원법이 얘도 공공부조 관련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얘는 몇 년도 제정이 됐냐 하면 요번에 이제 우리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합시다. 205 이씨입니다. 이름이 05예요. 따라합시다. 205. 저자는 긴급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자고요. 저 205 저자는 다시 205 저자는 긴급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이 저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다시 뭐라고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이 자가 자원 봉사 활동 기본법, 긴급복지 지원법.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뭔 얘기하는 거냐면 2005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 관련 주요 사건은 요게 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법이 제정된 해다. 다시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 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다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자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이 세 법이 2005년도. 205니까 설마 이걸 205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예, 2005년도 얘기하는 거야. 2005년도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2005년과 관련된 사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2005년도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긴급복지지원법이 여러 차례 나왔고,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 차례 나왔고, 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정 연도 법제론에서 잘 나와요. 아시겠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둘 다 2005년도 제정.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됐다. 자, 그게 긴급복지지원법이고, 마지막이 장애인연금법이 등장을 해요. 자, 따라해보자. 장애인연금법.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말을 좀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있죠. 국민연금 기억나요, 여러분?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십니다. 다 가입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가입자 아니면 사업장 가입자예요.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가 있고 사업장 가입자가 있어요. 무슨 가입자?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지역하고 사업장 가입자죠. 또 똑같이, 그죠?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맞는데 직장가입자라래. 직장가입자. 이게 틀려요. 이거 구분해야 돼. 똑같은데 명칭이 틀려요. 그 직장이 어디서 우리 몸 여기 있죠? 여기. 예, 건강. 예, 서로 연동이 되세요? 예, 그 다시 건강보험은 무슨 가입자? 직장가입자라고 하고. 근데 국민연금에서 무슨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라고 해요. 두 개 틀립니다. 그거 틀리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걸 자꾸 이용해서 출제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건강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대장 밑에 있는 그 직장. 그다음에 학문이죠. 예, 그 가입자다. 구분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가입자인데 국민연금에 가입자가 돼서 보험료 열심히 냈어요. 기여금 열심히 낸 거야. 비례적 평등 받으려고 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급여를 받죠.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급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보험료 냈으면 거기다 급여를 받을 거야. 무슨 급여를 받으세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죠?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그죠? 예, 앞에 두 문자를 따서 귀에다 딱 익힙시다. 노장유반. 시작. 한 번만 더. 노장유반. 두 문자 따서 기억합니다. 노장유반. 노장유반. 다시 노장유반. 이게 아주 익혀져야 돼. 내 거 돼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노령연금. 야, 이게 중요합니다. 장애연금이야. 자, 어떤 얘기했냐면 국민연금의 급여에는 장애연금이고 여기 제가 뭐라 그랬죠? 장애인연금법이 별도로 있어요. 장애인연금법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급여에 장애연금이 있는데 장애인연금법이 얘는 사회보험의 급여예요. 그죠? 장애연금은. 근데 얘는 공공부조제도예요. 하나 인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 이걸 갖고 출제위원이 시험을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장애연금하고 장애인연금하고 구분하는 걸 갖고 자꾸 출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유족연금입니다. 마지막에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가지 급여가 있다. 네 가지 급여가. 여러분 다시 장애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을 구분해야 된다. 장애연금은 뭐다? 국민연금법상 급여, 사회보험제도의 급여다. 반면에 장애인연금은 뭐다? 공공부조제도다. 자, 장애인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받아요? 장애인연금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 받아요? 장애가 있으면 받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제가 있나요? 장애 등급제 없앴습니다. 17년도 없앴죠. 지금은 장애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중증, 경증 두 가지로만 구분해요. 이전에는 1에서 6등급까지 구분을 했었거든요. 1에서 6등급까지. 근데 이것을 1에서 3등급까지를 중증으로 보고 4, 5, 6을 경증으로 보는 거예요. 두 등급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장애 종류 15가지 맞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요양보사. 요양보사 공부하시면서 장애 종류 생각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애 종류 15가지라고 힌트가 나왔어요. 15가지 중에 몇 개나 아시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장애 종류. 뭔 장애? 신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신장 장애, 또 배변 장애? 그 변비예요, 그건. 예. 뇌병변 맞아요. 뭐가 막 나옵니다, 지금. 예. 한 명에 하나씩만 해볼까요? 무슨 장애가 있으시다고요? 발달 장애, 또 지체 장애, 또 감각 기능 장애. 감각 기능 장애라는 건 없어요, 명칭.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정신장애. 지금 말 잘하셨어요. 자, 우리
장애 종류 빨리 한번 보고 가요. 빨리 한번 보고 가요 지금. 자,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종류를 1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정신 적장애, 다시 뭐라고요? 이 적자가 붙어서 적자, 이게 중요해. 정신 적장애. 그 다음에 신체 적장애예요. 장애를 크게 몇 덩어리로 구분했다? 크게 2덩어리로 보고 있어요. 정신 적장애, 신체 적장애.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자, 이 정신 적장애 안에 여기 잠깐 볼게요. 정신 적장애 안에 정신장애가 있고, 정신장애 그냥 정신 적자 안 붙었어요. 근데 발달장애가 있어요. 발달장애. 예. 여러분 정신장애 뭔지 아실 거예요. 정신장애 뭐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2008년도까지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현증이라고 해요. 조현. 줄이 현주, 이게 줄 현자예요. 그래서 줄이 튕겨 나간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야 되는데 튕겨진 소리가 나는 거야. 즉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게 조현증. 또 조현증도 있고 또 뭐죠?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야,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조울증 갖고 계신 분들 막 웃다 울다 뭐 그 감정의 기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히스테리를 넘어선 아주 심각한 장애입니다. 자, 여하튼지간에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이 정신장애. 자, 발달장애는 뭘까? 발달장애. 예? 어떻게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성장, 즉 발달해 가면서 그 발달 단계마다 갖춰야 될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기 때는 아기의 인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커가면서 그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져야 되겠죠. 뭐 기억이라든지 또는 인지 사고라든지 또는 뭐 그 뭐죠? 그 뭐라 그래. 하여튼 예, 그런 그 발달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갖춰야 될 각 단계별 능력이 있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장애. 예. 지적장애. 우리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이 지적장애 친구들은 다운 증후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지적장애가 생기면 지능이 좋아지지를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폐성 장애라는 거예요. 자폐 아시죠? 자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 폐할 폐, 닫을 폐자입니다. 스스로 닫아놓은 거예요. 뭘 닫아놨어요? 세상하고 환경과의 자기 관계를 닫아놓은 거예요. 인간은 환경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능이 발달되어지는 것인데 세상하고 단절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학습, 배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다? 발달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발달장애 종류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이건 상식이야. 자, 15가지를 지금부터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면은 15가지를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이름이 성이 신씨입니다. 뭔 씨? 신씨. 이름이 진애야. 우리 사회복지사가 장애 종류도 모르면 어떡해. 다시 신진애. 옛날에 그 저 가수 중에 세상은 요지경 했던 가수가 신신애였어. 신신애. 예, 세상은 요지경 했던 신진애입니다. 신진애. 자, 보시면 얘가 발정이 났어. 발정 났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언청이가 뭔지 알아요? 구개열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서부터 이 인중이 갈라져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걸 언청이라고 해요. 발정난 언청이 신진애가 있는데 얘를 갖다 내가 어떻게 장시간 간호할 테니까 뭐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다시 발정난 언청이 신진해를 장시간 간호할 테니 안심하세요. 시작. 한 번만 더. 발정난 언청이 신진해를 장시간 간호할 테니 안심하세요. 자, 발달 장애가 나왔죠? 발달 장애. 이번에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가 정신 장애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요 두 가지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신적 장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신적 장애. 자, 언이 뭘까요? 언어 장애, 언어 장애. 예, 말 못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청은 청각 장애. 신은 뭐죠? 이 신은 신체 장애? 신체 장애가 신장 장애 맞아요. 콩팥이죠, 콩팥. 사람 등 뒤에 보면 이렇게 콩팥이 요 손가락 두 마디만한 두 개가 이렇게 뒤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그걸 보통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신부전이 있고 신부전이 있어요. 신부전증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신장장애 판정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뭐라고 하죠? 그 콩팥 그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 장애 판정 받으세요. 이렇게 신장장애. 그 다음에 이 지가 뭘까요? 이 지가 지적장애 여기서 했잖아. 정신장애. 그렇죠. 이게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러분 지체장애는 뭐예요? 예? 멈췄다고요? 이게 정지할 때 지자가 아니에요. 가지 지자입니다. 가지 지자. 나뭇가지 할 때 가지 지자야. 우리 사람 몸에는 가지가 붙어 있죠. 몸통이 나무라고 한다면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게 다 가지야. 머리 그렇죠. 보통 이 지체 장애는 절단 장애하고 마비 장애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잘라진 거. 손가락 절단, 발가락 절단, 그죠? 다리 절단, 팔 절단, 목이 절단되면 이건 장애 판정이 힘듭니다. 예, 목 절단은 안 되고 그래서 절단 장애거나 마비 굳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뭐 사고 나가지고 이 척추 아래 하반신 마비 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지체 장애 판정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뇌병변 장애 요게 이제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 무슨 장애요? 뇌병변 장애. 이 뇌병변 장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뇌의 기형을 갖고서 이 마비 증상이 나타나요. 원인이 틀려요. 지체 장애의 마비하고는. 그래서 소아마비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뇌병변 됐죠? 그다음에 이 장이 장루요루 장애라고 해요. 무슨 장애요? 장루요루 장애. 예. 사람이 배변 활동을 하려면 이 항문, 그렇죠. 직장에서 항문을 통해서 변을 봐야 돼요. 또 소변을 보려면 어떻게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보죠. 근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야. 뭐 직장암 수술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이걸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여기다 뭐라지? 인공항문이라고 해서 배변 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신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긴 한데 이전에 조두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피해를 당한 아이가 어떻게 그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녔죠. 그 처음에 그 아이가 이제 장루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장루장애 판정을. 요루도 이 보통은 이제 요도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도뇨관이라는 걸 삽입합니다. 도뇨관도 유치 도뇨관, 단순 도뇨가 있어요. 뭐 수술하고 이럴 때 이 물 빼는 걸 이제 단순 도뇨라고 하고 유치라는 건 아예 박아 놓고서 소변을 빼는 거야. 유치 도뇨처럼 이렇게 이 콩팥이 아니라 방광에다가 관을 놓고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유린백이라고 해갖고 소변을 영어로 유린이라고 하죠. 그 백을 옆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게 장루 요루 장애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배설 활동이 힘드실 때 요 장애 판정을 받는 거고. 자, 이 시는 뭘까? 이게 시각 장애입니다. 시각 장애. 앞에 못 보시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 간은 뭘까요? 예, 이게 간장 장애, 간입니다. 간. 사람 간. 간에 우리가 그러죠. 간 경화 걸리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간장 장애 판정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또 간이 등장해. 이게 간질 장애. 간질. 우리 간질 아시죠? 간질.
가만히 계시다 막 푹 쓰러지고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간질 장애 판정을 받으십니다. 이 간질을 다른 말로 뇌전증 장애라고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뇌전증 장애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이 호가 호흡 장애입니다. 무슨 장애요? 호흡 장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폐가 있는데 폐 기능 소실이 된 거예요. 폐 기능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숨을 쉬거나 이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진폐증 같은 거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 호흡 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자, 이 안이 뭘까요? 예, 안면 장애입니다. 무슨 장애요? 얼굴 못생기면은 장애 판정을 받는 거죠. 가만히 우린 안면 장애가 있나 없나? 그게 아니고 이 안면 장애 화상 환자들이 주로 안면 장애 판정을 받아요. 안면이 갖고 있는, 즉 얼굴이 갖고 있는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상을 입어갖고 이 근육이 망가져서 표정을 짓지 못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 얼굴에서 땀을 배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셨었을 때 안면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못생겼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에 심장 장애입니다. 심장 장애. 심장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은요 포유를 해갖고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각 심방마다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이는 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판막이 기형으로 구멍이 뚫려 태어나거나 또는 판막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었을 경우에는 이제 심장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15가지 장애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발달장애 2개에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해되셨죠? 장애는 총 몇 개다? 15가지다. 자,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신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됐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봤더니 장애인연금법이 등장해요. 장애인연금법은 이게 몇 년도 제정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책에 있죠, 당연히. 우리 휴대폰 번호가 몇 번죠? 010 휴대폰이죠. 010 휴대폰에 장애가 난 거예요. 2010년 010 휴대폰 뭐 했다고요? 장애 났다. 내 휴대폰에 장애 났어요. 010 휴대폰 장애 났다. 2010년에 이 법이 제정되어집니다. 봤더니 이 장애인 연금법은 누가 연금의 수혜자가 되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장애 중에서 중증 장애인들. 이해됐죠? 중증 장애인들. 그다음에 두 번째 18세 이상이래야 돼. 몇 살이요? 18세 이상이래야 된다. 18세 이상. 세 번째 조건은 이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자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래야 돼요. 이 세 조건을 충족시켰었을 때 어떻게 장애인연금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중증 장애야, 18세 이상이야. 그러면 경증 장애인들은 뭐 받는 게 없나? 18세 미만자들이 받는 건 없나? 그렇죠.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여기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 장애인 복지법이 등장해요. 무슨 법이요? 따라합시다. 장애인 복지법. 이 장애인 복지법 몇 년도 제정됐을까요? 저 잠깐 봐요. 지금 우리가 법 얘기할 때마다 제가 자꾸 이 연도 얘기를 중간중간 해요. 이걸 자꾸 들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면 연도 문제가 어떻게 어렵질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보시면 장애인연금법은 이 장애인 복지법은 그 뿌리가 뭐냐면 1981년이에요. 몇 년도요? 81년도에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시작됐어요. 다시 뭐라고? 심신, 그 당시엔 장애인이 아니고 심신 장애자.
81년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시작했다. 무슨 법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봐요. 팔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팔 하나. 그러니까 심신 장애자 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장애인을 지금 폄하하는 거 아니고 81년도 팔이 하나밖에 없으셔가지고 심신장애자셨는데, 근데 이분이 가서 팔을 하나 구해 오셨네. 팔을 구해 오셨어요. 이때 뭘로 바뀌어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뀐 거야. 자, 팔 하나 팔고 됐나요? 팔이 하나밖에 없으셨는데 팔을 구해 오셨어. 알았죠? 예? 팔구, 그래서 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 됐다. 뿌리가 장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 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 정리됐죠. 자, 이 장애인 복지법을 봤더니 장애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장애수당. 자, 뭔 수당? 장애수당. 이 장애수당은 누가 받냐면 여기 봐봐요. 장애인 연금은 중증 18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됐죠? 그런데 이 장애수당은 조건이 똑같아. 즉 18세 이상이면서 두 번째는 생활이 어려워야 돼. 그런데 뭐가 떠는? 얘는 경증. 중증이 경증이야. 그러니까 경증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받는 급여가 뭐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수당이에요. 중증 18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받는 것? 그건 장애인 연금이에요. 장애연금 아니에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급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러분? 그때는 장애인 연금을 받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이해됐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급여가 더 세고 좋을까?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연금법상 급여라. 당연히 얘가 훨씬 좋아요. 훨씬. 얘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라는 걸 주거든요. 기초급여, 부가급여라는 걸 주는데 그 수준이 얘보다 한 2배 됩니다. 이해됐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일종의 선택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애들한테는 뭘 주느냐? 애들 18세 미만 애들. 걔네들은 중증, 경증 상관없어요. 18세 미만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이 장애아동수당. 다시 뭐라고요?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보호수당. 이게 지급돼요.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보호수당. 이해되셨나요? 얘는 뭐지? 경증이건 중증이건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아동 당사자한테 주면 장애아동수당, 그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한테 지급하면 장애아동 보호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셋이 다 어느 법에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얘기다.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더 건져서 보면 장애인 연금법상의 이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이 나이를 먹었어요. 65세 된 거야. 네? 그럼 기초연금도 받겠죠. 중요해. 자, 다시 정리하면 장애인 연금법상 이 사람이 18세 이상 받는 거야. 중증장애인이. 이 사람이 나이 먹어갖고 65세 됐어. 그럼 기초연금 같이 받겠죠. 맞아요. 기초연금만 받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장애인 연금법상의 이 연금, 이 기초급여라고 하는데 이 기초급여는 몇 살 때까지 받는 거야? 64세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전환돼요? 그냥 기초노령 아니고 기초연금. 노령은 2007년도 기초노령, 지금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한 번 시험에 정책론에서 나왔는데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왔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중복수급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기초급여에 한해서.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나온다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왜 합격률이 30몇 %밖에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잘 공부해 두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렇죠? 하여튼 쓸모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
알겠나요? 우리 빨리 공부했던 것들만 우리 교재에서 빨리 보고 좀 지나갈게요.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 하면 우리 27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보시면 276페이지 세 번째 책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2005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 제정됐다는 게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연도 묻는 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긴급복지지원법 아주 중요하다. 됐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법이 웃기죠? 정책론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2007년도 만들어져서 이게 2014년도에 뭘로 바뀌었다? 기초연금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는 기초연금법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277페이지로 갔더니 18년도 시험에 2014년도 기초연금법 제정된 연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졌었다.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옆에 01번 바로 확인하는 기초 OX 문제 보시다시피 긴급복지지원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쫙 깔아놓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또는 가장 먼저 제정된 건 뭡니까? 또는 가장 나중에 제정된 건 뭡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제정된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못 풀겠지요? 그렇다. 여기 봤더니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이고 고용보험법은 일자리 953? 93년. 그렇죠.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제정되던 해에 만들어졌어요.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되던 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잠깐 볼게요. 79년도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우리 유명하신 전두환 씨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당성이 없었었어요. 선거로 선출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화끈하고 좋은 무엇인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국민들 중에 아동, 국민들 중에 노인, 국민들 중에 장애인. 이 아동, 노인, 장애인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세 가지 대상이잖아요. 이들을 위한 법을 이때 다 만듭니다. 그 81년도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이 세 다 만들어져요. 81년도에. 이해됐죠? 이래도 기억 못하면 안 돼.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심신장애자 복지법 81년도 제정됐다 그랬죠? 노인도 81년도야. 요새 노인 하려면 80살 넘어가야 노인 되는 거야. 요새는 81년도. 알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81년도 전두환 씨 탁 집권하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 국민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때 법을 와장창 만든다. 새 대상을 위해서.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십시다. 자,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더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참 그나마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시험 문제들이 주로 뭐냐면 기출된 데서 자꾸 출제를 합니다. 우리 어딜 잠깐 보냐면요. 27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된 건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20회 때도. 정책론에서도 2000년도에 이게 시행됐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주 대놓고서 나온 데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출 회차가 우리 교재에 많이 표기된 것들 있잖아요. 걔는 죽어라 봐야 된다. 죽어라. 노인복지법도 단골 메뉴죠. 272페이지 보시면 81년도 노인복지법은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맨 밑에 보시면 81년도 노인복지법 보이시죠? 자, 위에 81년도 아동복지법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81년도 심신장애자 복지법 세 가지. 아동, 노인, 장애인 이 세 사람 대상으로 이 전두환 씨가 법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전부 81년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예. 하나 보시면 277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010 휴대폰 장애난 해예요. 알겠나요? 이 장애인 연금법 제정된 게 19회 때, 15회 때죠. 15회 때 요 순서 묻는 게 나왔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어딜 보셔야 되냐면 우리 지금 정책법제를 같이 엮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정리가 되세요? 예.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도 제정돼. 내 010 휴대폰에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장애인연금법. 010 다 휴대폰은 010이죠 요새? 예. 왜 한숨을 쉬세요? 예. 내가 이런 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예.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멋진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409페이지 봅니다. 자, 장애인복지법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몇 년도 제정? 89에 왔다 그랬죠? 89에 왔어요. 그렇지. 1989년. 그 뿌리가 심신장애자 복지법 하나 잃어버렸다 그랬죠? 8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우리 공부한 거 바깥에서 죽어도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자, 다시 장애 종류 나와 있죠? 장애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 안에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다. 다시 발달 장애는 두 개. 뭔 장애?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신체적 장애 안에 들어가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건 뭐 기본이다. 기본이제.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40 장애인복지법에 자 414페이지 장애인복지법 49조 봐봐요. 여기 장애수당 있다. 장애수당 보이세요? 장애수당.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기법에 따른 상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하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왜 아니할까? 중복 지급 안 하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잡아요.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거요. 이것만 받는 거예요. 이것만. 장애인연금법 받는 사람은 연금법상 연금 받는 사람은 장애수당은 받아 안 받아요? 못 받는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이건 전부 어디? 장애인복지법에 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책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예, 제가 자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완벽한 책입니다. 예, 자, 어디 보시냐면 자 386페이지 봅니다. 제 4조 보이세요? 이게 장애인연금법 보는 거예요. 뭔 자는 수급권자는 무슨 자는? 이 수급권이 무슨 수급권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격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받는 거 못 받는 거야. 이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는 18세 이상 몇 살? 중증 장애인 두 번째 조건이. 세 번째가 소득 인정액이 쭉 해서 고시 이하인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 생활 어려운 사람.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면 전부 다 공공부조제도예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초연금에도 소득인정액 얘기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인정액 얘기가 있고 장애인연금법에서도 소득인정액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더라. 알겠나요? 자, 이래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큰 틀을 다 봤어요.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에 대한 큰 틀을 지금 다 봤다. 우리 한 문제만 좀 보고 가자고요. 얘기 나온 김에 어디 보시냐면 자 280페이지 잠깐 봅니다. 요번 20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280페이지. 자,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의 맨 하단에 보세요. 보이세요? 거기 보면 4번 문제 있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는,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는 총 몇 개? 3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자, 봤더니 고용보험, 국민연금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최저임금.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공부조고, 보육서비스는 이건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빠져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만 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시험을 이렇게 내더라.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보험의 5가지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공공부조의 5가지 제도를 알고 있어야만 하더라. 알겠죠? 알겠나요? 오케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기본 틀 잡았으니까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평등 하던 거 마저 해서 같이부터 계속 쭉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